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서울시 약사 회장에 새롭게 도전하는 후보 양덕숙입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급속히 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시대 정신인 IT를 기반으로 한 통합, 연결, 편리함, 속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으로 더 빨라진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는 급속도로 확산될 원격 의료와 하루하루 새로운 디지털 헬스 앱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등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약 배달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달 서비스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인 약사의 직접 복약 지도 코치가 간과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대면하여 복용 방법, 보관, 복약 시기, 부작용, 식습관 등 개인 맞춤형 복약 코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일반 의약품일지라도 처방의약품과 상호작용, 건강기능식품과 상호작용 등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 코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약배달 서비스 등 변화하는 시대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이라도 수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약국과 약사가 변화하는 시대에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디지털 시대, 코로나 시대에 약국과 약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파고를 넘어 전문가로서 최소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여 왔습니다. 한약사 문제나 건기식 문제,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학술을 배양하는 문제 등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한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차차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이 분야에 아이디어가 있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서울 소재 약국뿐만 아니라 전국의 약국들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건물주와 의사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당한 압박을 당한 약사의 사례는 공적인 기관인 약사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 회원에게 1차적인 가이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원이 가장 의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부 차원에서 전문가와의 의견을 물어 의원이 입주된 건물의 계약서 작성 시 입주 조건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지침서를 게재하여 건물주와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매뉴얼을 숙지하시도록 개국을 준비하는 회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간 지속되어 질병의 공포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경영의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약사회 재도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대면 상담이 어려운 틈을 타 처방의약품뿐만 아니라 비처방의약품일지라도 생명과도 연결된 약물의 안전성이나 위험 요인보다 편리함에 자꾸만 훼손되는 약권을 지키는 것에 특별한 경험과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질병의 두려움도 있지만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약사들은 불투명한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의사, 약사가 서로 이권을 다투는 상대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는 서로 상생하는 의사와 약사와 소비자 간 관계 설정으로 재확립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의사, 약사, 불평등 관계의 원인 중 하나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종속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과정에 우선 실천 가능한 부분을 지역의사회와 정부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협상하여 윈윈하는 부분을 찾아 국민들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지역의사회와 사후 통보 없이 대체 조제가 심평원 프로그램에서 자동 보고되도록 견인하여 반드시 작은 부분이라도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염병 시대가 이대로 지속되면 의사는 환자가 착용하고 사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화상이나 모바일로 진료를 하고, 의사는 처방을 환자의 모바일 등으로 전송하고,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면 환자는 약사에게 모바일이나 인터넷상으로 약의 설명을 제공받고 집이나 직장에서 약을 배달받는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때 생길 수 있는 이슈는 첫째, 약 배달의 건입니다. 약사회에서는 약 배달을 권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하나하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약 배달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비대면 시대에 원격 진료, 원격 의료와 그에 따른 약 배달을 약사회에서 적극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빈익빈 부익부 기형현상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향후 약 배달이 만성질환자나 중증인 환자 위주로라도 허용된다면 결국 기업이 배달료를 다 받아 챙기고 일부 도매상 소유 대형 약국이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약 배달은 대기업 배달업체에서 담당하면은 의약품 특유의 보관 관리 안정성이 훼손되므로 반드시 의약품 배달 전문업체에서 해야 하며, 약사회에서는 초기에는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일부 약국의 독점을 막기 위하여 이러한 원격 진료에 대비하여 근거리 동네 의원, 동네 약국을 매칭시키는 일을 약사회에서 공평하게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향후 이러한 약 배달건에 대해서도 통계 등 다양한 정보 수집을 가동하여 치밀한 계획으로 대비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혈압 체크기, 심장 박동기 등 의료기기를 속속 심평원에서 인허가 절차를 하고 있다고 하고 보험으로 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적극 수용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취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물론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빈번한 담합의 원인이기도 한 도매상의 품절 의약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약사회장의 역할입니다. 유통업체와의 정기적인 소통 라인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동네 약국, 동네 의원이 상생하는 공존의 플랫폼, 공존의 유통, 공존의 대체 의약품을 통하여 환자를 다제약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약사회장이 된다면 약 배달 사업에 지역 약사회와 지역 의사회가 관리 감독하여 상호 협력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하여 양자가 상생 공존하는 관계를 끌어내겠습니다. 오늘은 약 배달과 원격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시대, 헬스 앱,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대 약사와 약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책 방향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그 사항은 향후 더 연구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서울시 약사회장 후보 양덕숙 이상 백연문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